오늘은 해부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움직임과 용어들을 이해하기 위해 해부학적 자세와 세 개의 명과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은 움직임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준이 되고 엑스레이, MRI, 수술과 같은 의료 분야, 재활 분야, 운동 분석에서까지 사용하는 기본 개념이고 공통 언어입니다. 세 개의 명과축을 이해하면 우리가 움직임을 분석하거나 동작을 구성할 때 굴곡, 신전, 내전, 외전, 회전과 같은 움직임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임이나 몸의 위치, 몸의 방향을 설명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시작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가 해부학적 자세라고 하는데요.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고 선 자세입니다. 시선은 앞을 보고 손바닥이 정면을 바라보고 양발도 정면을 바라보고 가지런하게 선 자세가 해부학적 자세의 모든 움직임과 몸의 방향, 몸의 위치를 설명하는 기준 자세입니다. 이제 인체의 세 가지 명과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체를 나누는 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MRI, 엑스레이를 찍을 때 허리를 앞면으로 보겠다, 옆면으로 보겠다 이런 기준으로 쓰이기도 하겠지만 운동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면에서 움직임이 일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론탈 플레인, 한국말로는 관상면, 이마면이라고도 불리고 인체를 앞뒤로 같은 말인데 전후로 나누는 면입니다. 세지탈 플랜은 시상면이라고 불리고 인체를 좌우로 나누는 면입니다. 이 시상면에는 정중앙에 대한 용어가 따로 있는데 정중면이라고 하고요. 이 정중앙에 대한 용어는 시상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트랜스버스 플랜, 횡단면, 수평면, 가로면이라고도 불리고요. 인체를 위, 아래로 나누는 면입니다. 그러면 면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론탈 플레인 관상면에서는 이 면 안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몸통으로 둘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이드 밴딩, 옆구리 스트레칭 같은 것이 관상면에서 일어나는 거고 어깨나 고관절로 보자면 내전, 외전, 벌리고 다시 모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세지탈 플랜은 시상면,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냐면 이 면 안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어깨관절, 몸통, 고관절 할 것 없이 보시게 되면 굴곡, 신전이 일어납니다. 다리를 앞쪽으로 요 각이 좁아지는 게 굴곡이 되겠고요. 다리를 뒤로 요 각이 좀 넓어지는 게 신전이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버스 플랜 수평면에서는 요런 회전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죠. 네, 요런 회전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고 몸통을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척추 트위스팅, 트위스트 그리고 목 이렇게 도리도리 하는 회전 요런 움직임을 볼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 어깨관절, 고관절도 네, 내회전, 외회전의 개념이 있죠. 요런 움직임이
수평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앞선 설명에서도 축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축은 움직임의 중심이 되는 곳, 면과 수직으로 놓이는 가상의 선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프론탈 플랜 관상면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관통하는 선, 이 선을 시상축이라고 하고요. 세지탈 플랜 시상면에서는 이렇게 가상의 선이 그어지겠죠. 이 선을 관상축이라고 합니다. 트랜스버스 플랜 수평면에서는 이렇게 관통하는 수직의 선이 놓여지게 되겠죠. 이 선을 수직축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축을 이해하는 방식인데요. 저는 축을 나사나 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했어요. 예를 들어 프론탈 플랜 관상면에 시상축 방식으로 나사를 이렇게 하나 박는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보내는 그런 신전의 움직임에는 제한이 있고, 또 어깨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회전의 움직임에도 제한이 가는데, 이렇게 옆으로 벌리고 모으고 하는 내전, 외전의 움직임은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축은 요 목이나 어깨, 고관절, 몸통, 발목, 손목 이런 쪽에도 생길 수가 있겠죠. 팔꿈치에는 이렇게 옆으로 벌리고 하는 움직임에 제한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 그리고 몸통에서 이렇게 중심축이 생겼다고 하면 밴딩, 옆구리 스트레칭이나 목을 옆으로 스트레칭하는 그런 밴딩이나 스트레칭의 개념이 생길 수 있겠죠. 사이드 밴딩이죠. 네, 그리고 어깨 관절이나 고관절은 벌렸다, 모았다 하는 개념의 외전, 내전의 움직임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손목도 엄지손가락으로 조금 더 보낼 수 있고 새끼손가락으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엄지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걸 요축 굴곡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새끼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걸 척축 굴곡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목보다는 이제 발에 대한 개념인데요. 발바닥이 안으로 보이는 4번과 발바닥이 바깥으로 보이는 외번의 움직임도 우리 요 관상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 그리고 관상면 시상축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지탈 플랜 시상면이죠. 관상축을 중심으로 이것도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몸통, 고관절, 발목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몸통을 굽히는 것도 고관절이지만 몸을 굽히느냐 다리를 드느냐의 움직임에 따라서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의 차이점이 좀 발생을 할 수 있죠. 자, 목이나 몸통도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는 굴곡, 신전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고요. 네, 마찬가지 어깨에 팔꿈치도 굽혔다 폈다 하고 고관절도 굽혔다 폈다 하고 무릎도 굽혔다 펼 수 있고요. 손목도 굽혔다 펼 수 있죠. 발목도 굽혔다 펼 수 있습니다. 네, 발목은 배측 굴곡, 저축 굴곡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저축 굴곡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발목이 몸 쪽으로 발등 쪽으로 당겨지는 걸 배측 굴곡이고 발끝이 앞으로 쭉 발목이 펴지는 동작, 발바닥 쪽으로 굽혀지는 동작을 저축 굴곡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지탈 플랜에서는 간단해요. 굴곡이랑 신전 움직임이 일어난다.
네, 트랜스버스 플랜 수평면에서도 이런 중심축들이 생길 수 있겠죠. 목, 어깨, 그리고 팔, 그다음에 몸통에서도 고관절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생겨날 수 있는데 요 발에서는 움직임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회내 회외 같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트랜스버스 플랜 단독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이제 좀 복합적인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통은 무릎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고관절이 움직이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목이나 몸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척추 트위스팅이나 목을 회전하는 그런 회전의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깨,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외회전, 내회전이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벌리고 모으는 움직임이 아니라 이렇게 어깨를 회전하는 움직임, 고관절이 회전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는 손바닥이 앞뒤로 엎치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 이 움직임은 우리 요 팔꿈치 쪽에서 손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뼈에서 움직임 그리고 관절에서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엎침, 뒤침이라고 하는 손의 움직임, 그러니까 손바닥이 정면을 봤다가 손바닥이 등 뒤를 보거나 또는 팔꿈치를 굽혀서 손바닥이 천장을 보거나 손바닥이 바닥, 손등이 천장을 보는 그런 움직임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서 움직임들을 살펴봤는데요. 실제로는 하나의 면, 하나의 축에서 일어나는 움직임보다는 보다 복합적으로 세 개의 면과 세 개의 축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움직임들이 일상생활이나 운동을 할 때에는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이런 개념들을 알고 움직임을 분석하고 또 내가 뭔가 트레이닝을 할 때 움직임을 계획할 때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